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제 합동 정부의 조사 결과 1차 발표가 있었죠. 당초 고발된 13명 외에 7명이 추가돼서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자, 법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1970년대 국토개발, 1990년 1기 신도시, 2000년대 2기 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 지정 때마다 반복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법적 처벌은 가능한지, 우리 법이 어떻게 마련돼 있길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시죠? 뭐 자가격리도 한번 겪기도 했었는데요. 예. 특히 바쁘진 않은데 자꾸 볼 때마다 바쁘다고 하세요. 제가 아는 그 분들 중에 가장 바쁜 분이 아닌가. 다양한 방면에서 네. 활동을 하시지 네. 않습니까? 예. 자, 변호사님, 그 뒤에서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지만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데 현행법으로는 LH 땅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거든요. 맞습니까? 반 정도의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일부 것 중에 100억 정도를 매입을 했는데 이건 그 사람들 돈으로 매입한 거잖아요. 예예. 그거 자체가 수익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을 얻었어야 되는데 아직 수익이 예. 없잖아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할 근거가 없다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어떤 식의 불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명백하게 불법 행위가 될 경우에는 이제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넘어야 되는 거죠. 명백하게 불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수익이 있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증거 확보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일 몰수 같은 것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냐, 이게 가장 클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뭐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 내지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언제 비밀 정보로 지정이 됐고 과연 누가 그거를 뭐 빼가서 실제로 토지를 구매하는데 예. 이어졌느냐, 그리고 지금 뭔가 비정상적인 토지만 단순히 구입한 게 아니라 뭐 맹지라든가 아니면 구입한 토지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제방 같은 걸 또 구입한 그런 사례도 나오거든요. 예. 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했는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노리려고 했던 그 차익 같은 거, 뭐 불법적인 이익 같은 것들의 규모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큰 돈을 들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걸 좀 역추적하다 보면 불법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정해지겠죠. 예.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사실 지금 폭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이 일주일이면 뭐 휴대폰 번호 바꾸고 증거 인멸하는 데 시간이 좀 충분할까요? 좀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수사가?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게 이 토지 차명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수명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그 현금처럼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특성상 이 실명으로 등기부등본에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을 바꾼다고 해도 기록들이 뭐 구매한 내역, 구매한 시점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늦어졌다 아니다 뭐 얘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지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검찰이었으면 신속하게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신청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검찰이 안 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예.
자, 어제 그 정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조사를 한 거죠. LH하고 SH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실제 의혹이 있을 만한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를 예. 단순하게 실명을 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있고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서 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입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또 그 기간 동안에 토지를 매매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게 이제 숙명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거와 별개로 예. 실제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불법이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들 개인들의 실명을 가지고 토지 구매 내역만을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그거는 차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하고 있고 강제 수사의 범위가 좀 넓고 정부에서의 합동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명으로 공직자라든가 공무원들이 실제 그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만을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기초 자료를 파악을 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조사 결과 일단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20여 명 정도가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재 의혹처럼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을 투기했다면 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 부분들은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데 예.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업무라고 하는 부분, 업무를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비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아닌 지금 드러난 분들 보면 대부분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이 토지를 많이 매매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는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게 비밀이나 아니면 뭐 진짜 내부 정보를 가지고 구매를 한 거를 먼저 밝힌 다음에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의 주의에서는 몰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추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혹시 업무 중 비밀이나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 어떤 공범관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매매를 한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예. 공공주택특별법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그런 범죄입니다. 예. 이게 참 업무상 비밀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좀 범위를 봐야겠습니까? 보통 구체적인 비밀이라고 하면 일단 표지에 비밀이라고 붙여놔야겠죠. 예. 비밀이라고 직무상 비밀이라고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 법원은 이게 정말로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도 따져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는데 이게 뭐 지금 처음에 이제 그 뭐 나온 변명 같은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약간은 공공이라는 사실이었다.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진짜 비밀이었는지를 첫 번째로 입증하는 것부터가 우선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워낙에 토지와 관련된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밀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진짜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넘어야 될 거죠.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오래 걸리다기보다 토지 매매 그 계획 시점이 있죠. 예. 뭐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매매 계획을 세우거나 그리고 그 비밀을 지정한 거는 분명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뭐 근접해서 가정입니다만 이게 발표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샀다. 뭐 발표는 안 됐죠. 발표되기 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다라면 좀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거고 뭐 2, 3년씩 툭툭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노태우 정권 때 그 성남 분당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거의 뭐 1,000명에 이르는 투기 사범이 구속됐던 기억이 나는데 역대 땅 투기 공무원들 처벌은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강력한 처벌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약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당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습니다. 예. 약간의 혐의점, 의심점만 있어도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약간 의심만 간다고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하지는 않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한 2번 정도의 경우를 거치면서 진짜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 처벌받는다는 경험칙도 쌓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구속으로 당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2기 신도시 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27명 그중에 7명이 구속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혹을 받고 수사를 했던 것과 나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다 밝혀내서 실제 투기였던 경우들을 찾아내긴 그런 사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불법과 윤리, 그러니까 어떤 윤리의식의 해이 이 두 개가 좀 섞여 있다라고 지금 사안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건 맞지만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일지는 한번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예, 일단은 뭐 도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좀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거지만 아직은. 예, 예. 이 3기 신도시 지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그 일부 직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예. 그 사람들이 그 공사 내에서 맡았던 업무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계획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드러난 부분들은 상당 부분 토지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나 비밀을 알기는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이번 정부에서 합동조사를 할 때 20명을 다 밝혀내는 과정에서는 20명 안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자기 사는 지역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에 예. 부동산을 마련한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드러났던 사례가 있었는데 따져보니까 출퇴근을 하는데 필요한 지역이었던 것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실제 우리 거주하는 지역으로 많이 된 위성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쪽에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다 제외를 하고 일단 숙명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자, 조사 대상을 현재 직원은 물론 뭐 전직, 친척 등까지 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데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의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나 공직자 중에서 의심 가는 상황 시점에 거래가 있었는지만을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예, 예. 그걸 더 넓혀서 이 사람들의 배우자라든가 친척들까지 다 그런 식의 전수조사를 실명조사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지 뭐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지정됐던 시점에서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농지 이런 데를 그냥 뭐 농사를 지을 그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많이 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의심 사례가 있을 거고 예. 그러면 그 의심이 되는 그 구매 내역, 매매 내역이라든가 자금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예, 예. 사람을 수만 명이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증하기는 너무 어렵으니까. 그 혹시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그 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까? 업무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단순히 제공을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현재 법 중에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예. 이제 본인의 업무 중 알았던 정보가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관계 없는 업무인데 그냥 단순하게 받았다. 이러면은 처벌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만약에 정말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죠. 투기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아무런 대가 관계도 없이 내지는 서로 나누는 어떤 일도 없이 줬을 것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요? 예. 어찌 보면 나는 지금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면 나는 지금 이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뭐 매매를 하게 되면 내 지금 맡고 있는 일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이 사라 그리고 나중에 수익을 우리가 나누자 이런 식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제 공범이 돼 버리는 거죠. 공범이군요. 예. 차명 계좌로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걸러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명 계좌는
차명이냐 실명이냐 이 부분을 지금은 정보가 조사하는 것은 실명을 기반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실명으로 거래된 내용만 보는 거고 실제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를 찾는 방법은 그 시점에 지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뭔가 수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부터 역으로 추적해서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명이기 때문에 못 찾는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아닌 거고 그럼 실명이 아니라 차명으로 거래를 했으니까 무조건 주변까지 다 훑어야 된다. 이것도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LH 법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정해져 있길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얘기 나눈 것 중에서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근데 꼭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여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LH 같은 공적 기능이 강조되는 그런 공사에 다니고 있었으면 내부 정보라면 무조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맞고 본인이 보상 업무를 맡건 개발 업무를 맡건 간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 입사 조건 자체에 부동산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처음에 채용 과정에서. 네, 이거는 왜냐하면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느냐, 경제 활동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이거 그냥 가정입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 공무원분이 경찰분들이 그럴 일 없지만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입니다. 예. 뭐 강력계 형사가 낮에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어디 법률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범법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변호사 대신 이렇게 좀 싼 값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 사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거 조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봤어도 우리 국민들 국가의 토지와 주택과 관련된 국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거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걸 뭐 자기의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것 자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뭐 증권거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미 엄격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를 이 공사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뭐 다양한 법안들이 나올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무기징역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7년이야 5년이야 이런 법안들이 현재도 있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5년 이하는 최고가 5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그 법안들 중에서는 최저를 1년으로 하자. 1년 이상으로 해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자. 그런데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아예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으로 못하게 막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번 사건을 두고 농지법에 대한 그 지적도 상당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LH 직원들이 그 98%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밭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이게 그 농사 지을 땅 농지를 그 구매를 하려면 농사를 짓고 있거나 또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어떤 자격으로 증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자 유전이라고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또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그것들이 실제로 이게 뭐 현장 조사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우리 뭐 그냥 생각해 보셔도. 현재 농업이 우리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력의 투입 자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 심사로 진행을 하니 이 서류 심사로 진행을 하면 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이나 현실적인 계획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토지 거래하는 그 공인중개사분이 대신 써주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많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번 LH 직원들의 경우 농업 경영 계획서에는 벼농사를 하겠다고 작성을 하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사실 계획서는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최국진 아나운서님은 계획 세우고 다 지키세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도 나는 벼농사 짓겠다 했는데 지어보니 벼가 잘 안 돼서 고추 심었어요. 이러면 그걸 불법으로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애초에 예. 이 그 자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틀이 너무 넓게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처음부터 변호사 안 하면 뺐을 거야 이렇게 하긴 또 어려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고든 거죠. 어찌 그럼 보면. 약간 좀 그 법안이 허술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허술 이거 자체가 허술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실제 농사를 하고 짓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하는 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불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봐서는 진짜 농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비닐하우스라도 내부에서 안에 농작물이 없더라도 지어놓고 있지 그냥 맨 땅으로 버려두는 경우는 또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과연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서 단속을 할지도 한번 보강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릴 텐데 1, 2기 신도시는 물론 과거부터 같은 문제가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력한 법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뭐 여러 번 그 대표적인 게 이해충돌 방지 법안 같은 것들이 얘기가 나오죠. 이번에 또 예. 나옵니다. 이번에 또 나오는 게 왜 나올까요? 계속해서 국회에서 만들면 되는데 이게 뭔가 찜찜해요. 누가 봐도 왜 못 막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 같은 경우 왜 직원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또 부동산 투자 못하게 막을 수 있는데 왜 법안을 안 만들었을까? 예. 그 답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이 됐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